자진 월북이다, 뭐 납북이다 이 이야기로 인해가지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고 기차 앞에다 다이나마이트 갖다 놓고 진짜 기차를 폭발시켰죠. 아, 그거예요? 저렇게 큰 것을. 아버지의 아이디어로 탈출에 성공을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탈북 후 기자회견을 갖는 장면입니다. Mr. Shin was a well-known director and Miss Choi a 전 famous 세계 언론이 다 in 집중했죠.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 예쁘다. 와. 정말 뭐 나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대배우. 자, 이게 김정일의 육성입니다. 자기 말로 자기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신 방법을 방송하냐 신감독을 나를 요하자면 뭐 같다. 아, 미인이시네요, 정말. 진짜. 네, 최은희 씨가 홍콩에서 실종이 됩니다. 남포항에 도착해서 뭐라고 하는 항구에 뚝 있는 데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남자 목소리가 굵게 들려요. 악수를 쳐놓더라고요. 네, 김정일입니다. 彼氏たちのそのエージェントがいるわけよ。そうですね。僕はね、彼氏は同じ同業者なんだから別に疑う必要はないわけ。 자, 바로 그 녹음기를 최초로 공개를 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거예요? 뭐라. 자, 이게 저렇게 큰 것을. 바로 저게 옛날에 있었던 아버님이 소지하신 게 맞죠? 네네. 네. 이 당시만 해도 최첨단. 최첨단이었죠. 지금 이게 작동을 하나요? 자, 지금부터 직접 김정일 앞에서 녹음했던 거 그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믿음을 줬나 보다. 요거는 저희 아버님 목소리. 하나는 저쪽에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편은 안 됩니다. 그 농사를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게 김정일. 지금 그 다른 거랑 다른 건다 찾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김정일. 그때 아니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먹는 사람. 먹는다는 말을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말을 더 듣는다고. 주민들에게는 네, 말 더 잘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소문이 그랬나 봐요. 근데 느낌이 그냥 편한 느낌이에요. 편하게 대화하는 그만큼 되게 신뢰를 쌓은 거죠. 네, 서로 그런 관계가 좋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요. 탈출을 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은 거야. 정말 제가 설레입니다. 뭐예요? 네, 김정일 앞에서 녹취하셨던 거를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를 들고 오신 것도 테이프예요? 네, 아, 저게 다 테이프야. 하실 때마다 자궁별로 다. 이게 지금요. 이거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진짜 박물관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얼마나 사실-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 납북 과정, 그 납치했다 그 부분을 듣기 위해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녹음을 그 그렇죠. 한마디 듣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녹음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그걸 들으셨고 예, 다행히도 정말 아니, 그러면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신중근 선생님. 저런 녹음을 할 때 녹음기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녹음기도 크고 들고 와서 할 때 실제 그냥 쉽게 녹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 저기도.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여자들은 들어갈 때 백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 백에다가 저 녹음기를 넣고 거기다 손수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앉으면은 백을 열고 손수건으로 이걸 닦으시는 척 하시고 넣으면서 녹음을 누르고 닫고 테이블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대화를 한 거죠. 이야. 어느 날 갑자기 기자들하고 형사들하고 뭐 정보국 사람이라고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몇 살 때입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요.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머니가 실종됐다, 없어졌다, 못 만난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정신이.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진짜 못 오는구나. 이제 못 오시는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올 수 있다고 이제 저희한테 큰 소리 치고 가신 거죠. 이야.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족들 마음은 그냥 속이 정말 타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북한에서 두 분이 어떻게 재회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납북되시자마자 바로 초대소에 가셔서 좀 극진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물론 좀 한정된 대접이죠.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어디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초대소에서 일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초대소 주변까지는 그래도 산책도 가능하셨고 그래서 이제 극진한 대우를 받으셨고 6개월 후에 이제 아버지가 납북됐을 때는 사상교육 때문인지 또 남자라서 그런지 사상교육 때문인지 감옥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초대소를 가셨다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는 감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가셔서 탈출을 꿈꾸셨고 또 탈출을 하셨고. 초대소에서. 예, 그리고 잡혔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시다 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콘티대로 움직이면은 영화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면 되고 어디 가서 철조망을 자르고 가면 되고 뭐 다 됐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국경선을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기차가 평양으로 가는 기차인지 중국으로 가는 기차인지 방향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평양 가는 거 다시. 물어볼 수는 없고. 하여튼 그 기차를 탔는데 타고 나시니까 조금 긴장이 풀려서 주무셨대요. 잠이 들었는데 대단한 용기. 기관사가 그걸 주무신데 다리가 요만큼 나와 있는 걸 보고 바로 신고를 해서 다시 잡혀왔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그 신 감독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한 3번인가 봤습니다. 왜 봤냐면 제가 이제 쓴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독수용소 얘기를 봤는데 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기가 경험한 26호 승월이 교화소 그 승월이 교화소가 북한에서는 가장 열악한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 감독님은 이제 그 수용소에 갖다 굴리진 않았고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내 책을 보니까 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신 감독님께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한번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이 아마 꿈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못하셨는데 아마 신 감독님의 고향이 아마 함경북도 청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청진이라서 북한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으세요 또. 예, 그래서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증인이 따로 있네. 그러네요. 자, 지금 또 우리가요. 예. 북한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그 노동교화소를 가보시고 이제 탈출보다는 그냥 일단은 영화를 만들어야겠구나. 한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겁도 나셨을 방법이 테고. 없고, 지금 예. 방법이 없잖아요. 천천히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지, 하죠. 믿음을 일단 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주고 싶은 거죠. 이제 자기 스스로는 탈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매일 쓰셨대요.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를 꺼내주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영화를 만들겠다. 나를 꺼내주면 북한의 영화를 이렇게 개혁하겠다를 매일 써서 보냈대요. 북한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탈북에서 제외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지 그거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제외하시면서부터 탈출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아무리 신뢰를 해도 감시라는 걸 의식 안 할 수 없으니까 욕실에 가서 샤워 물을 틀어놓고 두 분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어머니는 빨리 탈출하고 싶고 아버지는 그 전에 탈출하다 잡힌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무조건 충성해라. 무조건 충성해라.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북한에서 영화 촬영하다가 신임을 얻으니까는 동굴아파 가서 영화 촬영하다가 더 신임을 얻으니까 이제 중립국에 가서까지도 영화를 찍으라고.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나 이제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소금이라는 영화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실 때 어머니가
여기서 우리 뛰어나가자. 아무 서방 세계 대사관 뛰어들어가자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조금 더 기회를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오스트리아에서 탈출을 하게 되신 거죠. 두 분 다? 네.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 이제 뭐 짤막한 에피소드가 택시에서 내려서 대사관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는데 그걸 뛰어가시는데 어머니 표현에 의하시면은 이게 자기는 열심히 뛰시는데 굉장히 영화에서 보는 슬로우 모션처럼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막 답답하셨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안 움직이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부부싸움 하는 소재인데 대사관 문이 이제 차가 들어가는 문은 크지만 사람 들어가는 문은 작잖아요. 여기를 두 분이서 뛰어 들어가다 둘이 딱 끼신 거야. 끼신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치고 들어가셨어요. 밀치고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황당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부부싸움, 돌아가셨지만 부부싸움 하실 때마다 너 먼저 살라고 나 버리고 가는 주제가 나오는. 78년도 1월 11일. 집 남겨둔 새. 행방불명. 집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인 거지 진짜. 이때 당대 최고의 그렇습니다. 탑스타셨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김태희 씨나 약간 좀 전지현 씨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왜 최은희 씨는 홍콩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안양영화예술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양영화예술학교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홍콩 영화계 관계자 왕동일이라는 사람이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에 자매 결혼을 맺어서 대규모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거 너무 달다. 예, 왕동일의 꾀임에 넘어가서 홍콩으로 날아가서 수속한 날짜가 1월 11일. 그 다음 날 정상적으로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고 14일이었습니다. 최은희 씨가 홍콩에 있는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1월 14일 저녁 그 약속을 앞두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20대 건강한 남자들하고 중년 남성이 한 명 보트에 있었는데 그 중년 남성이 웨이웨이 라면서 홍콩말로 거예요. 웨이웨이. 그래서 당연히 홍콩 사람인 줄 알고 탔는데 배가 갑자기 가다가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최영희 선생님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한국말로 이상하게 물었는데 아까 그 중년 남성이 지금 우리는 친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최영희 선생님이 기절합니다. 기절한 거예요? 남포항에 도착해서 뭐라고 하는 항구에 뚝 있는 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김정일입니다. 깜짝 놀랐. 너무 놀랄 것 같은데. 며칠 후에 초대를 받았어요. 내가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피로 좀 풀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최 선생님 날 좀 보십시오. 내가 난쟁이 똥자루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러잖아요. 어머 저런 말을 했어. 본인이. 아이고. 야, 어떻게 이게. 와,
그리고 최은희 납치 6개월 후 신상옥 감독마저도 낯선 북한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가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영화 속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모르셨나? 洗脳させて仕事させられるような人間だと思うところがまだある 한번 못 해보신 분이실 텐데. 5년. 아 끔찍해. 야, 한 달도 너무 힘든데. 한 달이구나. 처음에 잡혀가셨을 때 협조를 해달라 그러는데 협조를 거부하셨으니까 이렇게 끌려가신 거겠죠. 김정일 입장에서 신상옥 감독을 잘 모시고 싶었고 실제로 초반엔 잘 모셨어요. 그런데 4년 넘게 수용소에서 정말로 험한 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김정일이 보위부 요원들을 통해서 신상옥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4년간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위부장이 찾아옵니다. 너 만일 최은희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 탈출 안 하고 도망 안 치고 한 번만 더 도망쳐봐. 도망 안 치고 북조선에서 잘 살 수 있어 없어? 와 이걸 물어봐요. 네. 신상옥 감독이 그때 야 왔다 이게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혁명을 하더라도 먼저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대사의 명대사. 은희만 만나게 해준다면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을 당의 품에 의탁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의 품에 의탁. 네. 워딩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힘들었지. 김정일 이름으로 된 통고문이 딱 내려오는데 그 통고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동무가 저지른 죄가가 큼에도 이를 불문에 붙이고 특별히 용서하니 앞으로는 분골쇄신하여 주체조국의 혁명과 완수에 헌신할 것을 당부한다. 와.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게 이게 4년 만인 거잖아. 4년 만이에요. 고생을 4년을 참은 거야.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은희 배우와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않게 또 저 집으로 초대한다고 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최 선생님 난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은 가족적인 모임이니까 누가 있나 그러고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봐요. 바짝 얼었죠.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한참 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9살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말밖에. 너무 고생. 참 극적인 순간이에요. 마음속에 하나껏 거리낌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던 그런 동지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때서야 맘 놓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영화 나 나오는 거 한복 화면이 많고 도시적으로 딱 그저 내와 이야기거리가 딱 그래서 새 것은 뭐 나가자고 하는 이런 지향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너 잘해라. 우리가 그걸 다 타원해가지고 우리 거하고 합쳐가지고 영화를 서방에 제출해야겠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돈을 준다 여기다 하겠다. 예? 그래서 신감독이랑 기대가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다 기본. 사실 영화 탄생이 선전선동에서 예를 들어서 에이진 슈제인 같은 사람들이 영화 문법을 만든 사람들이 선전선동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볼셰비키 혁명.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의 가장 좋은 수단이 영화거든요. 그다음에 영화라는 게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조그만 영상이 하나만 있으면 수십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발전을 못하는가.
왜 우리 영화 나 나오는 거 반복 화면이 많고 도시적으로 바꿔서 매화의 이야기거리가 안 그래서 새 것은 뭐 나가다가 이런 지향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선전선동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훈적인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게 똑같고 상투형인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캐릭터들이 전형화돼 있어요. 나쁜 놈 이렇게 되니까 개성이 안 살아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저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생생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자체 내에서 사회주의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영화가 나올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한 거야. 이건 바깥에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는 영화가 무기거든요. 예술이 아니고 무기로 사용하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바람을 일으키셨고, 당시에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적이었어요. 신 감독이 이제 북한에서 찍었던 영화 가운데서 뭔가 희열을 느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야, 너 미니 열차 폭파 아니라 진짜 열차 폭파 해봤냐고. 네? 야, 그걸 다 지원한 거예요? 김정일이 그럼 밀어줄게요. 그렇지, 이러겠지. 이거 김정일이 굉장히 그리던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만들어 드리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방식대로 만들게 해달라. 오케이. 다 지원하게 해달라. 오케이. 열차 폭파한다? 폭파시키라고. 실제로 신 감독 영화들은요. 김부자에 대한 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이 없어요. 다 사랑이에요. 신 감독은 북한에 도착했을 순간부터 탈출을 계획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돌아오지 않는 밀사는 1984년 4월 10월 이전에 무조건 이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최은희 씨와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헤이그 파견된 이준 열사 그 드라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이준 열사를 존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에 만들어야 된다. 84년 이전에. 그래서 딱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김정일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 당사에서 이제 그 시사회를 했는데 딱 끝나는 순간 기립박수를 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신상옥 감독 손을 꼭 잡고 정말 대박이라고. 이거 꼭 수령님께 보여드리겠다. 그때 이제 그 신상옥 감독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이제 탈출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요걸 계기로 신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밀사를 통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신필름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사를 열었어요. 도망가려고. 야, 도망가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헝가리, 체코 이렇게 동구권에 돌다가 동구권에서도 이제 신뢰를 쌓고, 그러니까 체코 갔다가 튀어버리면은 잡힐 가능성 있잖아요. 체코 갔다가 다시 평양 돌아오고, 부다페스트 갔다가 다시 평양 돌아오고.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 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구권보다는 서구권에 우리가 장비를 좀 써야 되겠다. 바로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우리 또 투자하게 우리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또 나가면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1986년도에 탈출하죠. 영화 합작하기로 약속한 영화사 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실은 그 사장 만나서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저쪽 건너방에서 계속 이제 있으면서 저희 잡담하고 아마 뭐 호흡하라든가 뭐 그런 것 같아. 심심하니까 그래서 문 열어놓고 담배 피고 돌리더라고요. 그때 뭐 처절한 건 말할 수 없어요. 야, 얼마나 떨릴까. 들키면 목이 달아나는 거지 뭐.
막두번에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하얀 택시가 하나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감독에서 여보 저기 의심스러운 택시가 오는데 그때 이제 놀래가지고 확실히 우리를 추적하는 거더라고. 그냥 신감독 그냥 이렇게 쥐고 그냥 덜덜덜덜 그냥 이렇게 떨고 있었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교차로가 생겨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오물오물하다가 이 다른 차들이 우리하고 저 차 사이에 끼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저 차가 좌회전하라고 밑에 사관으로 가자고 택시한테 시키더라고. 뛰는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데 우리 그저 화면에서 영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뛰는 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안 떼어지는지. On March 13th, Shin Sang-ok, a former South Korean movie producer who has been working in North Korea, and Cho Eun-hui approached the U.S. government and sought assistance. We have given them assistance, but I can't give you anything for it. 자유세계로 왕 거니까 그때는 맥이 착 빠져가지고 착 싫어졌어.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영사가 연분홍고 장미 로스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내면서 웰컴 투 웨스트 그러더라고. 그걸 이렇게 하니까 아유 어떡해. 아유 그때 난 이 지옥이 끝난 거죠. 감정이 지옥. 폭발한 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내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목 놓고 울었어. 1975년 동해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 납북된 최우길 씨가 3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탈북의 긴 여정으로 다소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고국의 땅을 밟은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30년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만났는데 그 소감이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납치되셨던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신 거죠? 제가 1975년 8월 9일 날 강원도 주문진항에서 출항했습니다. 거기에 선장, 부선장, 저 사무자인이 배 밑에 안 들어가고 위에서 파도도 좀 세고 이러니 항상 조심해가지고 항해하는 도중입니다. 갑작스레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항해하지 못하게끔 가로막으니 그다음에 가로막았다 이래 배 뒤로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또 제대로 제 코스를 잡아서 가니 제 차 자꾸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하느라고. 그러다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 기관창 사격 위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지금 방향 좋다는 주문진 쪽으로 맞추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울릉도 방향으로 맞추지요. 우리가. 울릉도 방향으로 맞췄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 간 게 아니죠. 근데 그 기관총을 쐈다고요? 예, 기관총 위협 사격을 2차례나 위협 사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에 배는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됐지요. 그다음에 우리로 말하자면 장교 하나, 북한 말로 하자면 군간, 전사. 군간은 권총 들고, 사병은 자동보총 들고 우리 배에 올랐지요. 올르자마자 군간은 위에 올라가 무전선 차단하고, 선장 내려서 놓고 자기가 키 잡고, 그리고 자동보총 전사는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나오라 해서 배 앉혀놓고 조준만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고. 불쌍해. 그러니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새벽 4시가 넘어서 보니 경비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하는 당중앙위원회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글자가 탁 나오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면 그 배를 북한 배가 묶었어요? 그 경비정에다가
발을 연결시켜서 끄는 거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끌고 들어가는 게 무려 8시간 반에 강원도 원산 항에 도착했죠.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북으로 끌려가신 건데 그 당시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끌려가실 때? 그 당시 한국에서도 그런 선전 좀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가면은 끌려가면은 아우지 탄강, 또 말 안 들으면은 처형. 예. 이런 소리를 우리도 사상 사업에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 우리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야 이거 못 나오면은 틀림없이 아우지 탄강 우리가 강제 노동한다. 그리고 살아나오기만 기대하라. 나쁜 소리 하지 말라. 나쁜 소리 하면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단합이 됐긴 됐습니다. 우리도. 야, 잠깐 말씀만 들어도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사건은 간첩 혐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납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 혐의를 씌운 거예요. 예,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출항 명세서에 제 사무자인이 출항 명세서를 제가 다 작성합니다. 32명 주민등록을 받고 출항 명세서는 주민등록 있는 것만큼 출항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해경에도 신고하고. 예. 그래서 신고를 하고 한 명은 왜인가 주민등록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가져오냐 이러니 저짝 배 타다가 저짝 배고 오늘 안 가기 때문에 이 배를 탄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그 배에 있다. 이래서 그분이 주민등록 안 가져와서 우린 뱃사람 하나를 더 태워서 자리를 채워야 되니.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출항 명세서는 32명인데 왜 33명인가. 이걸로 해서 원산에 입항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불러내는 게 저 버튼 불러내는 거지요. 첫 번째 그 사람 한 사람 태운 거 이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갔다가 한 1시간 되니 오던 것만 이게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쟤하고 말이 일치되니. 예. 그래서 간첩 혐의는 벗었네요. 예. 간첩 혐의를 벗은 다음에는 그럼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간첩 혐의를 벗었지 않습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간첩 혐의를 다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저희들 33명을 어디로 넘기는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홍보를 쓰는 것도 대사업부 60이 연락소에다가 우리를 33명 다 남겼어요. 거기다 남기니 뭘 하는가? 매일같이 사성교육 받습니다. 사성교육. 세뇌를 또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게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정치 경제학, 김일성주의 기본, 예? 당일 일사상 또 10대 당일 원칙. 일사상 10대 원칙. 맞아. 그때는 10대 원칙까지는 우리한테 기억 안 했어요. 자, 사회주의 우월성. 예? 그걸 왜 받아야 돼? 주말상 이런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험도 봐요? 네? 시험도 봐요. 시험도 보지. 시험 보지. 시험을 왜 봐? 시험도 봐. 그냥 안 하지, 북한. 시험 봐도 우린 다 형식이지. 진짜지. 전 애들은 시험 보는데 이거 시험 봐가지고 합격되면 뭐라고 뭐 떨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하는 둥 만둥해야 해요. 솔직히 시험 보는 것도. 김일성의 우상화도 수업에 있습니까? 있지요. 김일성의 우상화. 그거 제일 중요하지. 예. 우선 김일성의 우상화가 첫째지요. 그렇지. 예. 항일 발산 투쟁 시기에 김일성의 혁명 역사 그게 바로 혁명 역사 다 나오지요. 아니 어부들을 데려다가 진짜. 보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네. 아니 이게 가뜩이나 뭐 지금 그런 공부하라면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죠.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비판이죠. 안 하면 비판이에요. 비판이요? 비판이라는 거 왜 동무 안 하는가? 이분들은 다 잘 아시게 비판이라는 거. 예. 우리 선생님 가족도 하나 없고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외롭죠. 정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하고 일 많이 합니다. 여성분들 5, 6명, 6, 7명 되는 데다가 저를 딱 끼워서 일 시키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당비서 아주머니. 그리고 저희 조에 농군맹 위원장, 또 청년 비서 아줌마, 선동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꼭 거기다 갖다 일 시킵니다. 그러니 일 끝나고 조금 휴식하지 않습니까? 그 숲에가 앉아 뭐 있지요.
따로 앉아서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는 건 담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지. 담배나 피울 정도고 참 억울하죠. 저녁에 누워서 낮에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피곤합니다. 피곤하도 잠이 빨리 와야 되겠는데 가족 생각하느라고 솔직히 잠 안 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 내 편지 쓴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거. 우와. 응. 읽어보랍니까? 처남 나 최우길이다. 남쪽을 떠난 지 약 한 20년이 되는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처남 식구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처자식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구나. 세월이 흘러도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나 한심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자, 내 소리를 들어보라. 만경청파에 물고기들도 남북으로 오고 가고 천공에 뜬 새들도 자유롭게 남북으로 오고 가는데 왜 오지 뇌수를 가진 사람만은 오고 가지 못하는가? 자, 처남 억울하다, 억울해. 처남이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 형님과 처남 누나인데 전해주라. 이러면서 자, 너무 공개하지 말라고 비밀리에 전해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회장님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 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데. 어느 날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됐다. 아, 끔찍하다. 이것은 영화가 아닌 50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칼기 납북 사건, 그날의 진실. 유독 추웠던 그날, 강릉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 대. 강릉 활주로가 꽁꽁 얼어 결항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추위가 잦아들길 바라며 공항에 머문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결항됐던 그 비행기는 급하게 이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그널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총 탑승자는 51명.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비행기는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륙을 한 거야. 그런데 이륙한 지 10분이 지나자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륙 10분 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라우! 조종실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불청객. 바로 북한 간첩 조창이었습니다. 간첩 조창이가 일반 승객으로 위장해 몰래 총을 들고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저땐 총 들고 오를 수 있었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종사들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거에. 비행기의 목적지는 북한 원산과 함흥 사이에 있는 선덕 비행장. 납치당한 비행기 옆에는 북한 비행기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울려 퍼진 안내방송.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서 없애주십시오. 안내방송으로 납치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비행기 안. 그렇게 간첩 조창희에 의해 50명의 시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긴박했던 그날, 왜 북한은 이들을 납치했을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칼기 납북 사건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 납치 사건이 생기고 나서 숫자 11의 저주라는 말이 떠돌았다고요. 네, 너무나 공교롭게 11이라는 숫자가 겹치게 됐어요. (1969년 12월 11일) 비행기 기종이 YS-11기. 그리고 1970년 2월 14일 39명만 송환하고 11명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네. 이상하다. 그래서 그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불운한 숫자, 저주의 숫자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영상을 보면서 아니 그 아버님께서 그 비행기를 안 타셨더라면 참 이런 생각 물론 저보다도 더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꼬리에 물다 보면 간첩은 왜 하필 그 비행기를 노렸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좀 그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것이 이제 조창희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 이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당시에 조창희는 12월 11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어요? 예, 예. 당시에 그 수사본부에서 만든 그 기록한 그리고 이제 조사한 그 결과가 되는데 그 특별수사본부. 예, 예.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월 8일 날부터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다시 또 반환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반환하고 탔다 반환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름을 조창희라고 하지 않고 한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간첩으로서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전원 보내주지 않고 왜 11명은 북에 남겨뒀을까요? 그러니까 11명의 면면을 보니까 거의 전문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도 있고 PD도 있고 또 이제 조종사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남쪽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들을 잡아오기도 잘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을 강제 옥류시켜서 북한에 필요한 정보나 어떤 그 기술을 토득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 납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무지막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렇게 내미는 거죠. 더군다나 황인철 선생님 그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방송국 연출가라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11명의 이야기. 자, 근데 황인철 씨가 수십 년 만에 노력을 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 와, 대단하다. 몸서리치는 납북 66일 북한 괴뢰 간첩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던 대한항공기 탑승원 51명 중 39명이 악몽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전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세상.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전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떳떳이 항거하는 승객들에게는 분배를 가하는 속에서 승객들을 끌고 다니며 허울 좁은 교양인이 하고 세뇌 공작으로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고문을 느끼게 했길래 미 귀환자 가족들은 하루속히 남은 승객들을 돌려보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진짜? 이상한 가족. 남북 대결 시대가 갈라놓은 성씨 모녀의 재회는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상봉을 한 성시모녀는 제한된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어머 어떡하냐. 어머 어떻게 승무원 출신이었어.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그러나 모녀의 정은 하루 만에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한시름 돌아가는 거야. 내가 태양에다 너를 시집 보냈는데 이젠 잘 살더라. 난 엄마 행운해. 네가 말하는 그 엄마는 타러. 달지. 늙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난 엄마만 더 늙지 않는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난 정말 저 원이었다. 야, 너 어떻게 안 늙느냐?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있어? 없지. 사위와 손자 손녀는 그저 예쁘기만 합니다. 직접 짠 털목도리와 모자도 나눠줍니다. 우리 소녀들 사진 좀 찍어줘요. 상봉 이틀째 그저 멀리 시집간 딸이었거니 마음을 달래보지만 재회를 기약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녀올게 하고 출근했다가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엄마 알지 하는데 서로 웃고 있지만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알지가 아니라 그 말 못하는 거 서로 다 아는데 웃고 있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99년도에 저 이상가족 상봉이? 이상가족 상봉에서 금강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 어머니가 이유덕 씨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유덕 씨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저가 그 1999년도에 이상가족 상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긴 압북자 가족들도 1999년도에 이제 상봉을 했고요. 네. 가족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만큼 공포스럽고 그다음에 그립고 알고 싶은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가족이든지 간에 이제 그 상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기로. 꼭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약속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족이든지 상봉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이제 해주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희 씨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알아봤겠죠. 이제 물어봤겠고 이제 성경희 씨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기장, 부기장,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도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승객 7명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됐었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해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소망을 꿈꿨던 어떤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네.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네. 아시나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다행이다.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2018년도에 그 UPR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12월 달에 써서 19일 날에 이제 제네바에 가서 유로 의회에 가서 영어로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엔 쪽으로 이제 축구를 했고요. To go on a business trip, but the plane was hijacked and then flown to North Korea. In captivity, this is what my father's cry out. 그래서 그 결과로 국제사회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원칙에 따른 절차, 거기에 따른 송환을 북한 당국에게 요번에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09년이죠. 그때도 북한은 지금과 마찬가지였는데요.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또 실시했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이 김정일을 만나러 온 이유 잘 모르시겠죠? 네. 그 이유가 이 정상회담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바로 007 뺨치는 구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 왜 왔을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2명의 미국인 기자를 구출하러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납치돼서 끌려간 사건이에요. 두 기자는 미국 커런트 TV의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름은 로라링. 주로 탐사 전문 리포터, 기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 씨가 함께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탈북자와 탈북 루트 문제를 주제로 심층 취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울, 중국 등에서 이제 취재를 이어갔고 그때 저 납치됐던 장소가 실제 탈북인들의 탈북 루트 두만강 일대를 르뽀로 취재하던 차에 북한군이 이들을 이제 끌고 간 거죠. 다시 2009년 3월 17일 고요하고 적막했던 새벽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두만강 일대예요. 거기에 4명의 일행이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두만강은 얼어 있어요. 한 명은 조선족 가이드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로라링, 또 다른 한 명은 유나리, 이승은 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촬영 기자. 이렇게 4명이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두만강을 걸어가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탈북 루트를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어찌 북한 쪽에 점점점 갔어요. 이게 화면이라는 게 취재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더 잘 보이거든요. 욕심이 생겨요.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더. 그런데 옆에 조선족 가이드는 더 가도 된다고 그래요. 어머. 가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 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 중국 땅이야. 괜찮아요. 가라고 그래요. 그 말만 믿고 안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니까 그림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나오는 거죠. 북한군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북한군 초소 보이죠? 탈북을 할 때 탈북자들이 북한 국경을 넘기 직전에 머물렀던 안정가오 집까지 촬영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 이제 무사히 돌아서서 나가면 중국 쪽으로 안전하게 걸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사단이 생긴 거예요. 중국 쪽으로 한 발자국 발을 뗐는데 등 뒤가 소란한 거예요. 등 뒤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 막 쫓아옵니다. 총을 든 북한군이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불러세웁니다. 거기 서라고. 서라우! 거기 서라우! 서라우! 총 쏜다 그래. 4명이었잖아요. 촬영을 하던 카메라 기자는 가까스로 도망갑니다. 탈출하는 데 성공해 가까스로 도망가요. 그런데 여기서 2명이 이 북한군을 붙잡힌 겁니다. 북한 쪽으로 질질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기자니까. 로라링하고 이승은 씨는 여기서 내가 접경 지역인데 끌려가면 북한이다. 끌려가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연약한 여성 2명이 모든 손에 잡히는 걸 다 잡는 거예요. 흙도 잡고 나뭇가지도 잡고 풀도 잡고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이 2명의 여기자는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 쪽으로 완전히 끌려갑니다. 북한한테 잡혔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못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기자라는 걸 일단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칠색팔색하는 게 뭐냐면 취재하는 거. 특히 통제되지 않은 채 언론 보도가 막 무성히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하고. 특히 이승은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미국 우리말 노트가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앴고 학생이고 다큐멘터리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북한군이 우리말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완벽하게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북한군이 우리 말을 전혀 믿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학생이라고 한 거짓말도 들켰는데 어떻게 걸리냐면 따로 별도의 장소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니네 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디 학교야? 한 반에 몇 명이야? 말이 안 무슨 맞았네. 과제야? 둘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말이 안 맞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라는 걸 밝히고 맙니다. 아니 사실 뭐 내 아내가 내 동생이 이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북한에 있다. 와 그럼 정말 놀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한 명이 탈출했지 않습니까? 카메라 기자. 이 카메라 기자의 입을 통해서 다른 케이스보다는 빨리 그런 그 납치 사건이 전달이 된 거죠. 또 이 두 여기자 중에 한 명 로라 링의 언니가 ABC 뉴스에서 유명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커런트 TV가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 부통령을 역임했고 또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알고였기 때문에 두 여기자의 억류 사건은 미국 전역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자, 이렇게 미국인 여기자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열정 때문에 벌어진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여기자들이 정말 과연 단순하게 실수로 도망강을 건너갔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취재를 하다가 자기 취재 욕심에 조금만 더 저기 북한군 초소가 보인다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갔을까?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아주 치밀하게 계획됐던 유인 납치 작전이었다. 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반전이다. 반전이죠. 이들이 납치된 5개월 후에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이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 이제 CNN이 이제 단독 그 탐사 보도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뭐 미국 기자든 일본 기자든 지리를 모르니까 이제 중국 가이드를 끼고 가겠지요. 그 담당 중국 가이드에게 돈, 뇌물을 주고 우리가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 와라 이런 식으로. 그 오이부에서 대상을 딱 정했는데 일단 미국, 일본, 남한 국적의 기자가 이런 그 의뢰를 하면은 중국 가이드들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최대한 우리 공화국 영토 쪽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강이 밑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다 위에서 땡겨서 찍을 수 있는 거를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니까. 땡겨서 찍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나 걸려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면 제일 좋고 북한이 입맛대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덜컥 걸려든 거예요. 3월 17일 새벽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나리 일행은 북한 주민의 주요 탈출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서 고요한 두만강 인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승은 씨, 유나 리는 촬영, 그다음에 로라 링은 리포팅을 해서 점점점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 똑같죠? 네. 한창 촬영 중에 중국 가이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뭔가 낮은 소리로 우 어머, 신호를 보내는 상쪽에서 거네. 우 이런 소리를 해요. 우 야유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 소리 같기도 하고 낮은 음성으로 중국인 가이드가 이상한 소리를 내요. 유나리의 회고를 보면 그때 뭔가 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중국 가이드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신호를 보내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서 새벽인데. 그렇지. 북한의 경비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대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상한 순간은 여기였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풀샷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북 루트가 이런데 폭이 1m밖에 안 된다. 너무 짧다. 라는 풀샷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면 중국 쪽으로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뒤로 가려고 돌았는데 그때 중국인 가이드가 다급하게 이들을 막아섭니다. 뒤로 가지 말라고. 중국 쪽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얼음 얇아서 그거 밟으면 깨진다고. 물에 빠진다고. 넘어왔는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이 길로 넘어왔는데. 중국 쪽으로 못 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중국인 가이드가. 그래서 중국인 가이드 때문에 등 떠밀려서 멈칫하다가 아까 그 장면. 멈추라! 하면서 북한군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장면. 이거 그렇다면은 중국인 가이드가 북한 측에서 돈을 받고 그거지. 이들을 그쪽으로 계속 몰았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북한에 협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탈북자 색출 등등을 위해서 나왔다가 잡혀간 탈북자들도 활용했지만 저수족들도 활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계획대로 납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 기회를 쉽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총 3번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자 2명은 재판 결과 12년 동안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2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의 노동교화형 선고 후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들 앞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그 두 기자에게 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메시지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어떤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빌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하, 명확해졌죠? 어딜 보나 북한이 빌 클린턴의 방북을 원한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빌 클린턴도 이걸 오케이 합니다. 네, 내가 갈 수 있다. 선택하겠다. 자,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입니다. 우리 남편이 가서 구해와야 한다. 그게 우리 정부에게도 좋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케이, 흔쾌히 승인을 하고 빌 클린턴의 방북이 결정됩니다. 그렇구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딱 20시간. 20시간 동안 이루어진 초스피드 번개 방북이었고요.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세기의 북미 협상. 북한은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클린턴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두 기자들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왔다는 거 인정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이게 그 단어 선정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 영어로 regret이란 단어 쓰지 말고 반드시 apology를 반드시 써라. regret은 언제 쓰냐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 유감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예요. apology는 100% 내 잘못이다고 사죄하는 거예요. apology 써라. 그래서 과연 클린턴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돌아가는 미국행 비행기, 거기 비행기에 올라타는 장면 안에 해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멋있다. 대통령이 데려가는 거. Ladies and gentlemen, please help me in welcoming home Laura Ling and Yuna Lee. 아이고. 눈물 나시요. And now we stand here, home and free. 빌 클린턴 대통령 큰일을 해냈습니다. 네, 북한에 141일 동안 억류돼 있던 이 두 기자를 풀려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안전하게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좀 그 요구 같은 걸 했던 걸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선전선동에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북한과 달리 이거는 조선중앙 TV에 크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 놈들이 드디어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턴은 미국 기자 2명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진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 때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당시 북한이 단순히 미국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을까? 북한 입장에서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신경 쓰거든요. 이러다 여기자 혹시 잘못되면 그땐 진짜 미북 관계 끝장나거든요. 그 직전에 오바마 정권이잖아요. 들어서자마자잖아요. 그 전에가 그 유명한 북한은 악의 축이다 라고 선언했던 부시 정부 때였잖아요.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북한은 부시 정부 때 사르는 판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 악의 축이래. 저 부시 자칫하면 우리 때릴 수도 있는 놈이야. 저 눈 돌아가는 거 봤지? 북한은 굉장히 살얼음 판이고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바마 정부로 딱 바뀌었다? 그 바뀌자마자 북한이 기대했던 거 뭐겠습니까? 아, 제발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에서 걷어주기를 바랬을 텐데 여기자가 딱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가 억류하고 있다. 아, 이 기회에 북미 관계 개선하자. 오히려 사과는 북한이 받아냈지만 북한이 미국한테 굉장히 구애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란 나라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납치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맞아. 납치를 이제 대화를 합시다라는 근데 사실은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위해서도 납치 이외에 소통 방법이 없는 거야. 네. 맞아. 맞네. 아, 맞네. 진짜 그런 거야.